최근 들어 내 기억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틀린 건가 혼란스러우셨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자꾸 사과하게 되고 점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자책하셨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체계적인 심리적 공격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종 기법에 노출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해마 부피가 평균 14% 감소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5가지 뇌과학적 신호와 당장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 탈출 기술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의 뇌가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지죠?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이 너 너무 예민하다고 하면 내가 문제인 것 같잖아요. 점점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두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지거든요.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심리적 폭력이거든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경호원이 하루 종일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2024년 예일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뇌 스캔 결과를 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의 편도체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37% 높았거든요. 그리고 전전두피질이 있습니다. 이건 뇌의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 판단, 의사결정,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부위죠. 그런데 편도체가 계속 비상벨을 울리면 전전두피질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줄어듭니다. CEO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점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의사결정센터가 물리적으로 기능 저하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하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반응은 사실 생존 본능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집단에서 배척당하면 죽음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현실 인식을 부정하면 뇌는 이걸 집단에서 배척당할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식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버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의 코르티솔 수치,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았거든요. 일반인 대비 평균 42%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실제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정말로 기억력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터가 너 기억력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뇌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혼란스럽고 자기 판단을 못 믿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폭력이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패턴을 인식하고 뇌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 신호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스라이팅의 5가지 신호를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기억 의심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점점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 일은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뇌가 혼란에 빠집니다. 뇌과학적으로 기억이라는 건 고정된 파일이 아닙니다. 매번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재구성되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 재응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부 정보가 개입하면 원래 기억이 수정될 수 있어요. 가스라이터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하면 당신의 뇌는 그 정보를 기존 기억에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내 기억이 맞았는지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2024년 UCLA 인지심리학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특정 사건을 목격하게 한 뒤 일부에게는 그 사건이 다르게 일어났다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했거든요. 3주 후 기억 테스트를 해보니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그룹의 63%가 원래 기억을 수정된 버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기억 메커니즘이 악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과잉 사과입니다. 혹시 대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사과부터 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경고 신호거든요. 가스라이터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화가 나면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일이 잘못되면 네 탓이라고 하죠. 이게 반복되면 뇌는 갈등 상황에서 일단 사과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학습합니다. 이건 학습된 무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유명한 연구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포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감소하고 편도체 중심의 반응 패턴이 굳어지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뇌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최소 저항 경로, 즉 무조건적인 사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거든요. 세 번째 신호, 결정 불능을 볼까요? 예전에는 뭐든 잘 결정했는데 지금은 작은 결정조차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조차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결과거든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최선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뇌의 의사결정 회로가 마비됩니다. 뇌과학에서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전전두피질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이 비판받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아예 결정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2023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전전두피질의 시냅스 연결이 최대 25%까지 감소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뇌 부위가 물리적으로 약해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고립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계신가요? 가족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새 그 사람만이 당신 세계의 전부가 되어 있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의 의도된 결과거든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합니다. 내 친구들은 널 이용하는 거야. 네 가족은 널 이해 못해. 나만 널 진짜로 사랑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뇌는 그 사람 외의 모든 관계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단일화되면 뇌의 사회적 인지 기능이 퇴화합니다. 202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측두 두정 접합부의 회백질이 평균 8% 감소했거든요.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5번째 신호, 정체성 혼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이 가장 깊은 수준까지 침투했다는 신호거든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합니다. 넌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넌 항상 그랬어. 넌 그런 사람이야. 이런 정의들이 반복되면 뇌의 자기 인식 시스템이 혼란에 빠집니다.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요. 자기 성찰과 정체성 인식을 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약해집니다. 2024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일반인보다 19% 낮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이건 당신이 정체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자기 인식 회로가 손상당한 거예요. 자, 이제 왜 당신이 그런 상태인지 아시겠죠?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체계적인 심리적 폭력에 노출되면 누구의 뇌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순간 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가스라이터의 심리를 분석해 볼까요? 물론 가스라이팅을 인식했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랜 연인일 수도 있거든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먼저 흔한 실수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모아서 보여주면 상대방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효과가 없거든요. 가스라이터들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건 네가 조작한 거라고 하거나 네가 또 피해의식에 빠졌다고 할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참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맞춰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가스라이팅에서 참으면 상대방의 행동이 강화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스라이터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당신을 통제할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으면 그 행동이 보상받는 거라서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바로 반박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편도체는 이미 과잉 활성화 상태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은 또 네가 감정적이라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즉각적 반응은 가스라이터에게 무기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뭘까요? 핵심은 당신의 뇌를 먼저 보호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 경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발생했을 때 뇌의 생존 반응을 조절하고 전전 두피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첫 번째 기초기술은 딜레이드 리스폰스 지연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데는 약 300mC가 걸립니다. 그런데 전전 두피질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데는 약 6초가 필요하거든요. 즉시 반응하면 편도체 모드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면 전전 두피질이 개입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2023년 MIT 감정신경과학연구소에서 이 기법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반응을 10초 이상 지연시킨 그룹의 전전두피질 활성도가 즉각 반응한 그룹보다 41% 높았거든요. 그리고 사후 보고에서 이 그룹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딜레이드 리스폰스, 이것만 해도 30%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초 기술은 리얼리티 앵커링, 현실 고정입니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의 기억이나 인식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중요한 대화나 사건이 있을 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날짜, 시간, 상대방이 한 말, 그때의 상황을 적어두세요. 가능하면 문자나 메시지로 중요한 내용을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기억이 흐릿해질 때 이 기록이 당신의 현실 인식을 지켜주는 닭 역할을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 글로 쓰는 행위는 기억을 강화합니다. 손으로 쓸 때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이렇게 다중내 영역이 관여하면 기억이 더 견고해집니다. 가스라이터가 그런 일 없었다고 해도 당신의 기록을 보면 내 기억이 맞았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법은 특히 오래 지속된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게 자기 인식에 대한 신뢰거든요. 기록은 그 신뢰를 복원하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기초 기술을 배웠습니다. 딜레이드 리스폰스로 반응 시간을 확보하고 리얼리티 앵커링으로 현실 인식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뇌의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어에 불과합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고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가스라이터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왜 이 기술들이 효과적인지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급 기술은 3초 그라운딩입니다. 가스라이터와 대화하다가 혼란스러워질 때 딱 3초만 이렇게 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 인식은 유효하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뇌과학적으로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가 즉각 감소합니다. 2024년 추리 대학 신경과학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했을 때 편도체 활성도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강화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CEO가 경호원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초면 됩니다. 가스라이터가 뭐라고 할 때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두 번째 고급 기술은 미러링 차단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면 당신도 불안해지고 그들이 실망했다고 하면 당신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건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기반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터들은 이걸 악용합니다. 미러링을 차단하려면 의식적으로 감정 분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2023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 감정 분리를 연습한 그룹의 거울 뉴런 활성도가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해졌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감정에 휘둘리던 패턴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 고급 기술은 사실 진술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터와 대화할 때 감정적인 표현 대신 사실만 진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스라이터가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라고 하면 보통은 방어적으로 나 예민하지 않아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건 내 경험이야.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진술하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효화할 수 없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2024년 콜롬비아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 진술 기법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의 반박률이 35% 감소했습니다. 가스라이터가 공격할 틈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인 뇌 회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경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뇌는 평생 변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손상된 뇌회로도 회복될 수 있어요. 핵심은 반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을 21일만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신경가소성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3주 동안 반복된 행동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약해진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가스라이터와 대화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 이상 시간을 벌어보세요. 둘째, 중요한 대화 내용은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셋째, 혼란스러울 때 발바닥 감각에 3초간 집중하세요. 넷째,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을 의식적으로 분리하세요. 다섯째,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 진술을 연습하세요. 이 5가지를 3주만 실천해보면 뇌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가스라이팅의 5가지 신호를 인식하는 법, 뇌과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 기술까지 배웠잖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스라이팅을 인식했다고 해서 바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당장 떠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빼앗아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신뢰거든요. 당신의 이 특성,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혼란을 느끼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 자체가 강점입니다. 2024년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 상위 20%에 해당했거든요. 당신이 이 영상을 찾아보고 여기까지 시청한 것 자체가 뛰어난 자기 인식 능력의 증거입니다. 많은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심리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치료는 손상된 신경회로를 복구하는 과정이거든요.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경가소성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스라이팅에 노출되었어도 뇌는 변할 수 있어요. 2024년 뇌과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적절한 개입과 연습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뇌 구조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손상된 전전두피질과 해마부피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도 정상화됐거든요. 당신의 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인식했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5가지 신호, 기억, 의심, 과잉 사과, 결정, 불능, 고립, 정체성 혼란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조종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식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매주 뇌과학으로 검증된 심리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만 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